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이번 주 공모주도 꽤나 잘 나왔고, 그리고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야, 더블 아니면은 따상 또 혹시나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 그리고 이번 주에 청약한 주식, 그리고 다음 주에 상장할 주식과 청약할 주식, 이렇게 네 가지를 깔끔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 기업 딱 한 가지가 있었네요. OSP 금요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흐름이 나왔나 봤더니 일단 공모가가 8,400원인데 시초가는 1,850원으로 일단은 플러스로 시작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고가는 12,000원, 종가는 1,0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고로 종가에 매도했다면 한 주당 1,600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주를 받았으니까 3,000원이 조금 넘는 그 정도의 수익을 거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여기서 수수료가 있다면 그냥 거의 보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기릿은 얼마에 팔았나? 조금은 높은 가격, 그러니까 장 초반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5,800원의 수익을 거뒀고, 수수료가 2,000원이죠. 2,000원 빼고 나면은 3,800원. 이 정도면 뭐 커피 한 잔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말에 히릿이랑 놀러 가면서 커피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짜리가 20%가 풀린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주식 많았습니다. 핀텔, 팩 3개, 그리고 플라즈맵. 이 기업들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핀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1회활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을 했고, 대신증권에서 진행을 했는데, 하지만 기관 경쟁률이 나빴죠. 500대 1.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패스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기업들이 청약을 하셨다면 균등 배정 수량을 무려 90개나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친구 상장하면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우리의 걱정과는 다르게 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짜리 스펙, 대형 스펙이 나왔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야, 가격이 조금 부담되고, 그런데 이 대형이 과연 합병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이 나온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좀 나빴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균등을 받았다면 126개, 무려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우 큰 금액을 받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대형 스펙, 앞으로도 대형 스펙이 연달아 나오는데요. 어떤 흐름이 나올지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NH스펙 24호도 나왔습니다. 균등을 하셨다면 27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저길이 또 청약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번 주에 너무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까먹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나 아쉽게 최소한 커피 한 잔을 날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하신 여러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제 11호 스펙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균등을 하셨다면 40개를 받을 수 있었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즈맵, 이 친구가 있었죠. 기관 경쟁률 39대 1 완벽하게 폭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등 배정 수량도 매우 높네요. 85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하신 여러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주식, 야, 왜 이렇게 많죠? SBB테크, 탑머티리얼, 샤페론, 팩 3개, 핀텔, 플라즈맵, 이러한 기업들이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매도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BB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가 바로 기대주죠. 저 기릿은 한 개를 받았고요. 균등 배정 수량은 1.09기 때문에 2개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럽네요. 어쨌든 이 기업 상장일 예정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딱 시작하자마자 과연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여줄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 경쟁률도 1600대 1로 매우 좋았고, 게다가 의무 확약도 32%로 지금 같은 장에서 진짜 준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통금액도 173억이니까 예전에 코스피가 한 2500, 2600 이때 나왔으면은 이거는 거의 무조건 따상이었거든요. 과연 지금 같은 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일단 따블에는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약간 의문점이지만, 어쨌든 매도 전략은 만약에 조금 낮은 확률이지만 시작과 동시에 따상을 간다면은 다음날까지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면 되고, 하지만 처음에 더블 근처에서 시작한다면은 욕심 없이 그냥 바로 매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혹시나 증시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거나 우리의 예상을 뒤로하고 완전 나쁜 흐름을 나타낸다면은, 예를 들어 공모가가 12,400원인데 한 15,000원, 16,000원 여기서 거래가 된다면은 한번 여러분들 SBB테크 그때부터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수할 만한 기업인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로봇용 감속기, 이 기업의 성장은 매우 탐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탑머티리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모가보다 주가가 더 올랐다, 그렇다면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샤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최근
들어 바이오 공모주가 상장 후에 갑자기 주가가 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가끔 나타나게 했었는데 과연 이 친구도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기대하면서 처음에 만약에 주가가 안 좋더라도 몇 시간 정도는 기다리는 그런 전략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늘 그대로겠죠. 처음에 그냥 쭉 올라간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팔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쭉 들고 가시다가 좋은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핀텔도 마찬가지로 공모가보다 주가가 올랐으면은 당연히 바로 매도하시면 되고, 하나금융 스펙, 이 친구가 대형 스펙이죠. 만원짜리.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제 11호 스펙은 항상 똑같이 매도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플라즈맵,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기관 경쟁률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상장 당일날 매우 좋은 확률이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공모가보다 올라간다면 바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상장한 주식이 정말 많았었네요.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봤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IPO하는 기업, 스펙 3개와 기업 2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시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다음 주에는 골프존 커머스도 있었죠. 그런데 결국 상장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골프존 커머스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는데요. 공모가 희망 범위 하단 이하에서도 수요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창피하지만 완전 폭망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라이온하트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번 달 말에 수요 예측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친구도 상장 철회를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존 커머스를 뒤로 하고 이제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스펙 7호, 이 친구가 대형 스펙이네요. 공모가 만원. 관련 자료는 기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올 인베스트먼트와 그 다음에 ACPC, 이 두 개가 공동 최대 주주라고 합니다. 삼성 스펙 7호 삼성증권에서 당연히 진행하고요. 청약일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상장일 예정은 26일 수요일, 그리고 최소 청약 주수가 20주기 때문에 2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 역시 대형 스펙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아까 하나 스펙이었나요? 그 대형 스펙을 봤을 때 균등 배정으로 무려 100개가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수익 책은 1150대 1이 나왔고, 그리고 수수료는 2,000원 있고 예상 시총은 350억이라고 합니다. 자, 이 스펙 같은 경우는 처기를 쓴 청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액 부담이 조금 있긴 하지만 대형 스펙은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를 몸소 느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최근 들어 삼성 스펙이 상장만 하면은 지난 7월에 상장했던 삼성 스펙 6호, 그때 공모가가 2,000원이었는데 무려 12,200원까지 올라간 적 있었죠. 그런 흐름이 혹시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스펙은 무위험 투자 아니겠습니까? 처기를 쓴 청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이번에는 진짜 안 까먹고 청약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신 밸런스 제 13호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보통 스펙, 다루는 기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청약을 할지 말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늘 똑같습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요. 다만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균등 배정만 하기에는 조금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 큰 금액이 아니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IBKS 제 20호 스펙, 대주주가 누군지 기분들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다다익선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산돌, 이제 기업을 한번 봐야겠죠. 아마도 기분들 산돌이 뭐하는 기업인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폰트 회사. 유명한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회사가 맞습니다. 1984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디지털 폰트 회사, 지금 현재 1100종의 폰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맑은 고딕, 구글과 오도비의 봉고딕 본명조, 애플의 산돌 고딕, 전부 다 이 회사가 만든 한글 폰트라고 합니다. 사실상 뭐 거의 독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기업은 뭘로 돈 버는가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기업에서 가지고 싶은 자기만의 폰트를 제작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에 있는 글씨체 본 적 있나요? 삼성에서 만든 글씨체와 네이버에서 만든 글씨체,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거는 아마도 배달의 민족과 그 다음에 여기어때, 이 두 개 폰트 당연히 보신 적이나 아니면 사용하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폰트를 만들고 싶을 때 산돌에다가 의뢰를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수주 총액이 29억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수량이 10개니까 아마도 한 개당 한 2억이 넘는 금액이 아니겠는가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기업들이 나중에 기업을 딱 차렸는데 이제 글씨 한번 만들고 싶다, 폰트 한번 만들고 싶다 라면은 3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 TMI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걸로 돈 버는 게 끝인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산돌구름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누적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아마도 여기서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산돌그룹은 클라우드형 폰트 플랫폼으로 산돌이 보유 중인 폰트뿐만 아니라 외부 업체 폰트까지 정액제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크리에이터가 진짜 많이 생겼죠. 저 같은 유튜버도 있고 SNS에서 활동한 사람은 원래부터
때부터 있었고, 그리고 웹툰 등 많은 창작자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폰트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옛날에는 폰트의 저작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인식이 많이 변화되면서 이제는 폰트도 많이 구독하는 걸 이렇게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 당연히 1등이라고 볼 수 있고, 연평균 30%씩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57%나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폰트는 한번 만들면 계속 쓰지 않겠습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유료 사용 회원수가 지속적으로 쭉쭉 늘어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성장세가 꽤 괜찮네요. 제 생각에는 뭔가 갇힌 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지속적으로 쭉쭉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바로 21년에 매출액이 120억 원이었는데 올해 반기 실적이 무려 110억입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 2배 성장한 거 아닌가, 이거 대박이다 라는 생각하는 그 찰나 아래쪽에 딱 봤더니, 자, 매출 유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신 판매, 용역 매출, 제품, 요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때까지 별로 많지 않던 제품이 있죠. 이게 갑자기 급속도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49억이 이 제품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뻥튀기가 된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당연히 해볼 수 있고, 그나저나 이 제품이 뭔가 봤더니 라이선스 매출이라고 합니다. 라이선스 매출은 산돌이 보유한 폰트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이 정도 금액을 벌어들였다 라고 본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누구랑 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계약기관과 상대방은 비밀 유지 조항으로 밝힐 수 없지만 올해 말쯤에는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비슷한 방식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저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저기릿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3년간 이 정도 대규모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매년 나타날 수 있을까? 일회성 비용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 당연히 기분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빼고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10에서 15% 이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돌 청약을 할까 말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장일은 목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94,000원, 공모가 상당 기준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요. 기관 수혜 측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나올 테니까 그때 우리가 청약을 할지 말지 정확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봤을 때 예상 시총 1,400억은 이게 그렇게 저평가로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조금 남았습니다. 만약에 아까 그 라이선스 매출이 있죠, 그게 온전하게 반영이 되고 매년 그 실적이 나온다면은 이 가격이 옳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일회성 비용이라면은 이 부분은 조금 고평가일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은 기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월요일날 청약을 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저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 미래에셋 증권 청약일은 19일부터 20일, 공모밴드는 9,500원에서 11,500원. 요 친구가 꽤나 괜찮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 전문 제조사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4가지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습도 관리, 플라즈마 이용 열 처리, 진공 대응,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자동화 설계, 이렇게 4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태양광, 바이오 여기에 공급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반도체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 전부 다 필살기 하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스템의 필살기가 뭔가 봤더니 바로 반도체 오염 제어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웨이퍼 이송 용기에 질소를 주입해 표면 습도를 기존 장치 대비 40%포인트 낮은 5%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웨이퍼가 이송할 때 습도가 높으면은 불량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질소를 주입해 습도를 낮추는 그런 기술이라고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웨이퍼 불량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으며 생산 라인 한 개당 운영 비용이 무려 1,500억에서 2,000억 이 정도나 절감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2차전지, 신재생 여기에도 공급을 하고 있으며, 반도체의 대표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신재생은 LG와 하나 여기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템은 방금 말씀드린 그 기술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딱 1분만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복잡하게 생겼지만 정말 심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기술 미적용 장비, 여기는 저스템 1세대, 여기는 저스템 2세대, 여기는 저스템 3세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4분할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왼쪽을 한번 봤더니 저스템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가 장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장비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둘 다 장비가 없으니까 습도가 45도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웨이퍼 불량률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그런데 1세대 장비를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장비를 딱 봤더니 장비 내부의 습도를 5%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장비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면서 외부의 습도가 어떻게 될까요? 야, 여기는 쾌적하네 라고 말하면서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습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문 근처에는 30도까지 높아지는 그러한 기형적인 상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만 해도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반도체가 더 정밀화되면 정밀화될수록,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습도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스템 2세대,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요게 뭔가 봤더니 정말 심플합니다. 그냥 뚜껑을 닫던지 열던지 밖에 있는 습도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안쪽은 여전히 쾌적하게 5%의 습도를 유지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세대는 향후 2년 내에 생산할 4세대 반도체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본다고 하며, 당연히 이 기계값도 원래보다 더 비싸겠죠. 2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당연히 반도체 업계가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에다가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짓니마니 이런 얘기가 있죠. 그때는 아마도 이 2세대가 들어갈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고객사 신뢰성 평가 중인데 4개월 이상 사용을 했으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잘 되지 않겠나 라는 낙관적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연말에 완료가 된다면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세대도 있습니다. 이건 뭔가 봤더니 아니든 바뀌든 그냥 습도를 1%까지 낮추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다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고 향후 5년 내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미리 개발을 해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친구의 점유율이 엄청납니다. 국내 점유율은 80%고 그 다음에 해외 점유율도 70%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독보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매출 비중을 봤을 때 A사, B사, C사 이렇게 3개 회사가 비중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3개 회사는 전 세계 1등, 2등, 3등 업체, 아마도 여러분들 어딘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업체들이 사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쭉쭉쭉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괜찮고 순이익도 괜찮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나저나 20에서 21년 여기서 살짝 멈추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 성장이 닫힌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지만,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주요 수출지인 일본, 대만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멈춘 거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그 수요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겠죠. 이제 올해 쭉 나올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연평균 35%의 성장률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시다시피 진짜 괜찮은 기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기술 개발도 다 해놨고, 그리고 전세계 점유율도 이미 독점처럼 가지고 있죠. 게다가 실적마저 연평균 35%씩 성장하니까 아, 이거는 청약을 해야겠어 라는 생각 절로 듭니다. 하지만 모든 게 좋을 수는 없나 봅니다. 이게 너무나 나쁜데요. 일단 기존 주주에 봤을 때 상장 일로부터 1개월 안에 무려 13%나 풀리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야, 주가 오르면은 그냥 1개월째 다 던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니 그래 근데 우리는 첫날에 팔 거잖아, 그러면은 뭐 큰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또 아쉽게도 유통가는 물량이 무려 50%나 된다고 합니다. 절대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상장 당일날 물량이 조금 많이 풀려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수익을 거두긴 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 이어서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그 와중에 기관 수혜측이 매우 좋다면 또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그때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또 청약을 할지 말지 깔끔하게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798억 원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무려 50%나 풀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저스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다만 이 일정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매주 여러분들이 공짜로 치킨을 먹을 때까지, 아쉽게도 이번에는 커피만 획득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음 주에는 또 치킨을 노려볼 수 있겠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